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상심리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강 강의죠. 여러분들 성격 이론에 대한 연구 이 부분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학습 계정 오라클 소버너에 영상이 업로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성격이론 저번 시간 9강에서 성격이론은 특성이론과 과정이론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특성이론에는 유형론과 특질론, 과정이론에는 정신분석이론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고 행동주의와 인본주의가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특질론 또는 특성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유형론에는 세 가지, 즉 갈레누스와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했던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의 성분에 따라서 성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했던 사체액설, 또는 체액 유형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체격 유형설, 그 다음에 셸던이 배업 유형설, 뭐 외배업, 내배업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봤고요. 자,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특성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성론에는 알포트의 내용, 카텔의 내용, 코스타의 내용, 그 다음에 아이센크의 내용, 크게 네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학자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네 가지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포트의 성격 특질 이론은 기본 특성, 중심 특성, 2차적 특성으로 인간의 성격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사람마다 다 조금씩 성향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특성 같은 경우는 가장 크고 지배적인 성격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성이 큰 성격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자, 이게 뭐 유전학적으로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전체적인 성향을 가장 지배적으로 잘 나타내는 그러한 성격,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 특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 이제 독일에서 이민 3세대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론 트럼프 아들은 이민 4세대고 트럼프 손주는 이민 5세대겠지만 어쨌든 독일에서 이사 온. 근데 이제 그 아버지, 할아버지 성격이 다 그 집안의 헤리티지, 유전적인 어떤 성향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리더십과 상대방에게 굉장히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우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 자신의 우월성. 자, 이런 것들이 그 집안의 기본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 특성은 그러한 그 혈통,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가장 그 사람의 그러한 지배적인 성격 특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강력한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그 주도성,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성향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중심 특성은 기본 특성만큼 그 사람의 행동 영향성이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대변되고 그런 부분, 일관성을 또 이제 가지고 그 사람한테서 꾸준하게 나타나는 부분, 뭐 이런 거는 아닌데 기본 특성보다는 약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꾸준하게 관찰되어지는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자면 성실함, 책임감, 야무짐, 또는 거꾸로는 뭐 털털함, 뭐 이런 것들이 중심 특성이다 라고 이렇게, 또는 게으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심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적 특성. 2차적 특성은 가장 이 중에서 그 사람의 영향성이 가장 작은 성격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향, 취향, 개성 뭐 이런 것들,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뭐 커피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특질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캐릭터라고 안 하고 트레이트. 그래서 카디널, 센트럴, 세컨더리 트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던 알포트의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캐텔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뭐 카텔? 헷갈리죠? 근데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은 워낙에 발음을 흘려보내니까 캐럴 이렇게 했겠죠. 캐럴. 근데 우리는 카텔 이렇게 읽는 게 조금 더 닭살이 안 돋죠. 카텔이라고 합시다. 자, 카텔의 16개 성격 요인. 자, 처음에는 200개로 정리를 했어요. 성향 요인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16개로 압축했는데 여기 밑에 표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최종적인 큰 타이틀의 트레이트는 그 이전에 뭐 중간 규모의 트레이트 이것들은 또 그거보다 더 작은 트레이트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고요. 그거보다 더 작은 어떤 아주 작은 미세한 트레이트들이 모여서 그 다음 트레이트를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의 성격 요인은 이렇게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압축해서 보면은 점점 좁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카텔은 이렇게 16개로 이렇게 서로 대조적인 성향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제가 한번 뭐 쭉 써보니까 운정성, 긴장성, 완벽주의가 있냐, 자립성, 경험 개방성, 걱정 근심 뭐 이런 것들,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뭐 추상성 또는 실제성, 그 다음에 경계성, 민감성, 대담성, 그 다음에 자의식 여부, 그 다음에 쾌활성, 지배 성향, 정서 안정성, 지능성 뭐 이런 것들로 해서 16개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타이틀은 서로 큰 거, 작은 거 해서 이런 식으로 서로 대변되면 점수가 높으면 왼쪽, 점수가 낮으면 오른쪽 이렇게 구분되게 이렇게 서로 양립되게 제시를 했다. 이론상에서는. 자, 그 다음에 성격 5요인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보면 뭐 6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6명이라고 하기에는 뭐 2사람이 써 있는 경우도 이렇게 있으니까 5번째, 6번째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뭐 피스케 첫 번째 나온 피스케 중심으로 이렇게 제시가 돼 있긴 한데 피스케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을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피스케의 어떤 그 중요도 제일 처음에 최초에 그런 역할에서의 어떤 내용으로 의미로 피스케를 언급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5요인설, 성격 5요인설에서 가장 각광받고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인용을 받고 있는 이론은 이렇게 빅5 퍼스널리티 트레이트, 즉 빅5 성격 특성 이론이에요. 누가 제시를 했냐면 이렇게 폴 코스타하고 자, 로버트 맥크레이가 주장한 이 2사람이 같이 주장한 거예요. 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즉 빅5 성격 특성 이론 이 내용이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고 학문적인 어떤 업적이 인정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험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그 다음에 사교성이라고도 볼 수 있죠. 친화성, 그 다음에 신경성 또는 신경증적 경향성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요인으로 제시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수가 보게 되면 아까도 말했듯이 높은 점수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훨씬 더 좋은 것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좋지 않은 것이다. 덜 체계적이고 덜 조직적이다. 쉽게 말하면 좀 더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지는 방향이 점수가 낮아지는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성격 5요인설까지 지금 살펴봤죠. 특질론의 마지막으로는 아이센크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센크의 이론은 지금 여기 보면 한스 아이젠크 모습을 제가 한번 실어봤고요. 그래서 외향성, 그 다음에 신경증적 경향성, 정신병적 경향성, 뭐 이런 큰 타이틀로 이렇게 세 가지 중심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외향성, 내향성은 왜 제시 안 됐냐? 외향성에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향성은. 자, 그래서 먼저 외향성을 살펴보게 되면, 외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성격 특성에서는 가장 주도적인 5개 항목이 지금 사교적 또는 생기 있는, 능동적, 그 다음에 자기주장적, 그 다음에 좀 더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는 감각추구적, 이런 성향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서 외향적이고 활달한 사람의 어떤 성향,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단 이런 5가지 윗열에 있는 주도적인 어떤 성향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떠오를 거예요. 자, 생기 있는 이것은 뭐 활발하다 이 말이죠. 사람이 활발하고 능동적이고 자기 주장이 어느 정도 확실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추구적, 자극적인 거를 좀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자, 이런 성향이 있고, 조금 이제 뭐 부차적으로 조금 거기에서 우세한 요인은 조금 덜하지만 태평한, 우세한, 소용돌이치는 또는 모험적 이러한 성향이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느긋하다는 거죠. 태평하고, 자, 성격이 조금 더 좀 세다라는 거죠. 우세하다. 그 다음에 소용돌이 친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그 사람이 아까도 보면 능동적 여기서 파생되잖아요. 그래서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서적인 그런 변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모험적이라는 것은 조금 도전적이라는 거죠. 사람이 도전적인 어떤 성향이 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신경증적 경향, 이걸 보게 되면 첫 번째, 자, 윗열에 파란색이 아니고 하늘색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5가지 주도적인 성향을 보게 되면 일단 사람이 unstable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조금 무드가 다운되어 있다. 조금 우울하고 침울하다. 성향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의식이 있다. 어떻게 보면 네 번째하고 좀 비슷한데, 죄의식이 있으면 어때요?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 사람이.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좀 이렇게 느긋한 맛이 없고, 항상 긴장해 있고, 조금 이렇게 예민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성향이 신경직정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도적인 성격 요인들이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세컨더리로 보게 되면 약간 이성이 없는 쪽 비이성적인 그러한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침울하다. 좀 아까도 말했듯이 우울하다 있었잖아요. 좀 디프레스드한 정서 상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좀 잘 탄다. 그래서 이제 내향적인 성향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그래서 이성이 없는도 뭐 어떻게 보면 이성의 반대가 뭐예요? 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기분에 좌우되는 이러한 성향인데, 여기서도 또 감성, 정서, 이게 같은 코드죠. 그래서 좋게 말하면 뭐 정서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감정적이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병적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의 성격 요인 또는 요인 분석 살펴보게 되면 주도적인 어떤 성격 요인은 첫 번째 공격적이에요. 어그레시브 하다는 거죠. 사람이 항상 공격적인 어떤 심리 상태에 있다. 두 번째로는 좀 냉정하고 냉철하다. 약간 차갑다는 거죠,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전인수라고 하죠.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비인격적이다. 좀 어떤 인격적인 성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이 impulsive하다, 충동적이다. 충동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할 확률이 높은 그러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세컨더리한 정신 요인은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다. 사회에 대해서 반감이 있고 염세주의적인 어떤 사회 적개심과 적대감이 있다. 사람들에 대한. 자, 그 다음에 감정이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불능은 아니겠지만 뭐 그런 성향이 적다라는 거겠죠. 감정을 이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동물이나 또는 타인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그 환경적인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기쁠 때는 다른 사람이 기쁠 때 나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도 같이 마음이 훈훈해진다든지 해진다든지 행복함을 나도 대리로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슬픈 일을 겪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TV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연민을 느끼고 동정심을 느끼고 또는 때로는 불쌍하게 느끼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감정이입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인격적이라 뭐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건데 자, 그 다음에 정신병적 경향성은 또 세컨다리로 보게 되면 창조적이기도 하다. 뭐 다 안 좋은 얘기인데 창조적이라는 좋은 얘기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그 냉정하고 비인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긴 한데 의외로 창조적인 또한 성향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성격이 이제 이 사람들은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2차적인 그런 성향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격 요인 아이젠크가 구분한 이런 성격 요인 분석 이론, 성격 요인 분석 이론도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성격 형성의 과정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이론도 지금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특성 이론에서는 유형론과 특질론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이 부분은 다 했으니까요. 이제 과정 이론, 즉 정신분석 이론, 행동주의 이론, 인본주의 이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정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 이론에는 정신분석 이론, 즉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한 정신분석파,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정신분석 학파였다가 나중에 신정신분석 학파로 따로 분파되어서 나온 융과 애들러에 의한 정신 및 성격의 후천적 변화성을 수용하자라는 내용을 이렇게 조금 반영한 그들의 이론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행동주의와 인본주의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행동주의 학파, 인본주의 학파. 그래서 여기서는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신분석 학파에서는 뭐 프로이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프로이드의 밑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업적이 있는데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프로이드는 내용을 좀 구분해서 따로 이렇게 1시간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따로 이렇게 하고요. 조금 내용 분량이 적은 융과 애들러 먼저 하고 프로이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융은 컴플렉스 심리학을 완성한 사람이자 MBTI 성격 유형 검사의 어떤 기초적 이론을 어떤 확립을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무의식의 개념은 프로이드가 제시했다고 한다면 집단 무의식의 내용을 융이 제시를 했죠. 그래서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자기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집단 무의식 내용을 제시를 했던 또 이런 내용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융이다. 칼 융. 자, 그래서 그 융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신정신분석학파의 또 다른 학자 누굽니까? 애들러가 있죠. 애들러는 어떤 그 개인 심리에 관해서 성격 형성에 있어서 이 부분을 주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융은 일단은 컴플렉스 심리학을 완성했죠. 융이 오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지우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융이 컴플렉스 심리학을 완성을 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제시한 컴플렉스 개념에 대한 내용을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모성애에 대한 이성의 감정을 느끼는 또는 딸이 아빠에 대한 어떤 이성애적인 감정과 같은 동성인 엄마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느끼는 거, 이런 거,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내용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예를 제시를 하면서 프로이드라든지 칼 융이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인간이 이제 너무 어렸을 때 주 양육자로부터 엄격한 훈육과 양육 과정을 겪을 때 이런 컴플렉스형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칼 융뿐만 아니라 그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그 컴플렉스 심리학을 또 이렇게 완성한 사람이 칼 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이 칼 융의 업적이다.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종류별로는 4가지인데 그 종류 안에 이제 아니마, 아니무스가 있으니까 이걸 개별로 생각하면 5가지입니다. 그래서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자기인데 페르소나라는 것은 집단 무의식 중에서 페르소나, 개인의 공적 자아의 외관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회적 가면. 여러분도 지금 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때 집에서 혼자 있을 때에 숨겨진 자기만의 모습이 아닌 사회에 나올 때는 공적 자아의 가면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했고, 아니마는 남성 내면에 있는 여성성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꾸로 아니무스는 여성 내면에 있는 남성성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가끔 톰보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머스마 같은 분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무스가 강하게 발현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우리 남자분들인데 좀 여성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탤런트 중에도 있고 영화배우 중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 남성 내면에 아니마가 조금 더 확대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림자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나만의 잠재되어져 있는 끼나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예를 들자면 그 전 강의에서도 그 에버랜드에서 인형 탈쓰고 이렇게 알바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가 이렇게 막 끼가 있더라 이 말이죠.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막 재롱 피고 까불까불 하는데 자기는 원래 자기가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줄 알았는데 이런 내면에 내 모습이 있었구나를 알고 자기가 개그맨이라든지 또는 가수 또는 댄서에 도전한다든지 이런 그 숨겨진 것을 발견하고 끼를 그렇게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라는 것은 전체로서의 자신의 인격의 통합체이자 집단 무의식 내의 중심적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의 내용을 통합하고 질서를 부여하고 조직화하는 실체가 자기다. 좀 어렵죠? 말이. 자, 그래서 영어로는 셀프라고 합니다. 자기.
자, 이렇게 5가지를 제시했던 내용이 칼 융이 제시를 했고 그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MBTI 성격 유형 검사의 어떤 기초 이론 토대를 만들었죠. 칼 융이.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이러한 그 칼 융이 MBTI의 어떤 그 이론적 기초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뭐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뭐 앞에서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어린 남아가 어머니를 성적 관계에서 이성애를 느끼게 되면서 반대성인 아버지를 경쟁 관계로 의식하는 무의식 속의 성향이다. 엘렉트라는 어린 여아가 아버지를 성적 관계에서 이성애를 느끼게 되며 반대성인 어머니를 경쟁 관계로 의식하는 것. 그런 무의식적 성향. 무의식적 성향입니다. 의식적 성향이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을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한다. 자, 이외에도 컴플렉스 같은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 컴플렉스는 프로이드에서 조금 더 또 다뤄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무의식. 아까도 말했죠. 개인의 공적 자아의 외관. 이런 사회적 가면. 자, 아니마 아니무스. 남성 내면의 여성성, 여성 내면의 남성성. 자, 이렇게 형님들 나오죠. 형님들. 자, 군대 지금 징집 신체 검사 받으러 오셨어요. 태국의 형님들이에요. 누님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성분이신데 남성처럼 하고 다니시는 분 있죠? 조금 이렇게 남성처럼. 자, 그 다음에 그림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끼나 재능 또는 뭐 나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어두운 면도 그림자라고 볼 수 있어요. 꼭 좋은 것만 그림자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단 무의식 내 중심적 원형.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융이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 집단 무의식의 개념, 컴플렉스 이론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MBTI, 뭐 네이버 같은 데서 무료로 이렇게 해주죠. 검사해 주는데 MBTI 이론의 기초도 칼 융이 제시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들러가 있죠. 신정신분석 학파에 애들러가 있는데 애들러는 인간 행동의 동기가 사회적 자극이라든지 사회적 동기에서 비롯된다. 자,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 성격 형성이나 성격 발달 이론에 큰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열등과 극복을 위한 자아의 노력. 그러니까 초기에는 권력에 대한 의지를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학문 초기에는. 근데 나중에는 우월에 대한 추구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보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폭력적인 아버지를 내가 이제 이겨 먹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걸 초월하고 뛰어넘기 위해서는 나도 뭐 폭력적으로 된다. 자식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애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생 순위에 대한 성격 형성의 차이를 주장을 한 분도 애들러예요. 그래서 어떤 출생 서열에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는 이제 막내라고 보는 거죠.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셋째를 막내라고 제시를 했고, 자, 그래서 첫째라는 경우, 첫째로 출생했을 경우에는 기대와 사랑을 받고 자라고, 그래서 성취도 및 동기 강화에 긍정적인 어떤 성향을 띈다. 그 다음에 권력과 지위에 민감하고,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둘째가 출생이 된 경우에는 위기감과 폐위 의식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에 서운함, 주 양육자에 대한 서운함을 갖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둘째는 출생 서열 중에 제일 좋은 출생 서열이라고 애들러가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첫째에 대한 열등 의식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죽을 때까지 그 서열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그 서열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력형이 될 성향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뛰어넘을 수 없는 서열에 대한 어떤 그런 아쉬움을 계속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성향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월성에 대한 추구, 어떤 그 서열은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어떤 내가 서열을 능가할 수 있는 우월에 대한 요소를 찾아서 그 우월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추구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둘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셋째는 가장 나쁜 출생 서열이고 윗서열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월에 대한 추구가 비롯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또 막내기 때문에 노력 없이 쉽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전 정신이나 노력 성향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족과 동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나 교육자 가정에서 DJ가 나온다든지 또는 뭐 공직자 집안에서 무슨 뭐 래퍼가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전혀 다른 어떤 정체성이 도출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제시를 하기도 했어요. 과정이론. 그래서 과정이론에서 정신분석 그 중에서도 프로이드 이론은 너무 또 내용이 방대해서 프로이드 이론은 따로 한번 1시간 정리하고요. 애들로와 융 이론 중심으로 해서 과정 이론의 정신 분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